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 뉴스레터 링크의 강우중 교수입니다. 2021년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에서 한국은 45%로 21위를, 미국은 35%로 32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국가정책의 실패,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악한 자가 훌륭한 자로 인정받는 질서와 약속이 무시되고 파기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비롯한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세대의 책임이 되고 역할이 됩니다.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푸른 나무 한 그루를 더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 분리수거와 같은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환경, 정치 환경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복음주의적 가치관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보다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환경을 공정과 질서로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링크 5로에서 다룹니다.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 뉴스레터 링크 5로에서 다루는 이슈는 정치입니다. 이 시간 복음주의, 미국 정치를 평가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스티브 황보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라팔마 시장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시의원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그러네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이런 동기를 어떻게 처음 발견하게 되셨는지요? 예, 저는 1975년도에 중학생 때에 부모를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 그 이후에 뭐 거의 30년 넘게 부친이 목회하신 한인 이민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동력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섬기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가 앞으로 역사가 더해지면서 어떤 역할을 미국에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쭉 하게 됐는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1970년쯤에 본격적으로 많은 이민자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한인 이민교회가 생겼다 그러면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너무 한인 이민교회들은, 또 한인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만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1992년도 4.29 폭동에서 이 경찰이 피해를 받는 한인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치력의 부재를 이제 느끼고, 그때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정치의 꿈을 가졌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한인 크리스천들이 조금 더 미국 사회 속에서 이제는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미국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정치적인 그런 관심이 있었거나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나 미국은 이 선출직 정치인들을 public servant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공공을 섬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의 대표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출마를 했고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보람을 느낀 것은 역시 이제 그런 데서 의미를 찾았고 제가 우리 사회를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우리 시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라팔마 시장으로서 시정 활동하시는 가운데 여러 정책들을 또 준비하셨고 시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보람된 정책 또 그것은 어떤 것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퍼블릭 서번이라는 것은 음. 이 우리 시 안에 사는 우리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그들을 섬기는 무엇보다도 로컬 가버먼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퍼블릭 세이프티와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안전 이렇게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방서라든지 그리고 음. 이 주민들의 생활의 그 퀄리티,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왜 이 특정 인종, 특정 집단을 향한 이 범죄가 멈추거나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별다른 효과가 좋은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특별히 이제 총기 난사 사건, 2022년 들어서 무려 27건이나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켓을 갈 때도, 극장이나 공연장을 갈 때도, 심지어 미용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도 이제 총에 맞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우리 시대의 이 슬픈 현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또 왜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요? 예, 그 언급하신 그 이슈들은 정말 그 미국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정말 난제 중에 난제인데 특히 처음에 언급하신 이제 그 아시안 혐오 범죄 그것은 이제 주류 언론들도 굉장히 그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그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인종에 관련된 범죄들 혹은 인종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민자로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고 형성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세계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그 인종들이 한 나라를 모여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우리 사람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게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인종, 다른 피부 색깔, 다른 가치관, 다른 모습, 다른 형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슈들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그 인종 간의 갈등으로 혹은 뭐 아시안을 상대로 한 그런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인종 간의 갈등 이슈로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론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우리가 가장 그 미국같이 이렇게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에서 가장 아이디어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 다른 피부 색깔이라든지 우리의 다른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그냥 하나의 그 인격으로 서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나라가 되면 가장 좋은데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인들 간에서도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지역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출신 학교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뭐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한 그 인종 간의 갈등 그 모든 이슈를 좀 인종 간의 갈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슈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후세들도 살아갈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정책보다는 도리어 이런 갈등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을 하는 그런 측면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그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면도 저를 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이슈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겠지만 해결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우신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종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말 그 옛날에 인권운동을 했던 흑인 그 인권운동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 했던 말 수십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자기가 꿈꾸는 미국은 내 자녀들이 그 인종 자신의 피부 색깔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인격의 본질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런 인종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인들과 그런 세력들의 말은 뭐냐면 그들은 마틴 루터 킹의 그런 관점은 아주 좀 잘못된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미국은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또 민주당 측의 정치인들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백인 우월주의다.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이라고 계속해서 모든 이슈를 인종의 갈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 어제도 지금 텍사스에서 이 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 정치권에서 이 미국 내에서 이게 총기 규제에 관해서는 이 국민들의 여론이 그 규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책 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헌법이 총기 소유를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총기들이 소유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래야 되는 총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총기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물론 이제 그 언급하신 대로 이번 주에 그 초등학교에 텍사스 인한 초등학교에 18살짜리 청년이 네.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 교실에서 19명의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2명의 교사를 사살한 그런 참 그렇죠. 예. 정말 불행한 정말 그 마음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고 계속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어 오는데 이것을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총을 만져본 적도 없고 총을 쏴본 적도 없지만 저는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제가 섬겼던 그 백인 교회도 보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러 그 종의 이제 총들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총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총기들이 있는 미국에서 이 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총을 사는 것을 거래하는 것을 이제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카고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상당히 총을 사기 힘들게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런 지역에서는 더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총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 그 총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정신건강의 문제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정신건강, 특히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그 많은 특히 그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번 주에 있었던 그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사건도 18살짜리 청년이 자기 할머니 얼굴에다가 총을 쏴서 죽이고
네. 그리고 바로 초등학교에 뛰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사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명히 이 친구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친구는 총을 구매할 때도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친구예요. 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미국에서는 힘든 문제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지금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거는 힘든 문제다. 예. 이게 정치권이 이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1년에 총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한 3만 8천 명쯤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그 3분의 2 정도 되는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낙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명을 잃는 어린 생명들이 60만이 넘습니다. 1년에. 총기 상황보다 훨씬 더 많죠. 예. 그리고 그 펜트놀이라는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멕시코와의 국경을 거의 이렇게 열어놓고 많은 그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펜트놀이라는 이제 마약성 마취제가 네. 그 중국에서 제조된 것들이 많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1년에 미국에 사망하는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그런 다른 이슈들에 대한 정책들은 왜 세우지 않는지,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아시안 대상으로 한 범죄,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미국 사회 문제들, 그 두 이슈의 공통점은 사람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사람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때 개선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다라고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근데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인종 간의 갈등의 이슈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크리스천들의, 또 예.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 인종 간의 갈등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극복해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한인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결코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또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슈라는 것.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자극하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사람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책임이고 방안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바이든 정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몸담고 있었던 트럼프, 공화당 정권을 이렇게 비교해 보셨을 때 트럼프 정부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그리고 지금 현 바이든 정권에서 효과적으로 또 사회의 안정과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시는 것들 각각 한 가지를 좀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예, 예. 좀 자꾸 이제 큰 그림을 제가 큰 그림의 관점에서 모든 이슈들을 이제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질문하신 대로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저는 그게 너무나 또 얘기를 하자 보면 이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 그런 관점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상당히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볼 때에 큰 전환점에 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미국에서 유권자로 있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무엇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네네, 좋습니다. 그 정말. 예. 정권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예.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거고, 예, 예.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이 지금 어떤 전환점에 와 있는가? 제가 볼 네. 때는 굉장히 심각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권자로서 우리가 그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특히 네.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 네네.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크게 양당 정치 체제 아닙니까? 공화당이 그렇죠. 있고 민주당이 있고, 네네. 두 양당 다 이제 세계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들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생겼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주로 크리스천들이 건국한 나라로서 이 건국 정신에,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깔려 있는 정신이 상당히 크리스천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이제 녹아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또 이 미국 헌법이나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이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 이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제 시도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낙태라 보면, 낙태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낙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913년도에 로비 웨이드라는 판결을 통해서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 시켰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태아도 아직까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세민들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1년에 60만 명이 넘는 태아들이 낙태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특히 진보적으로 앞서가는 캘리포니아 주인지, 또 민주당 측에서는 여성의 권리, 여성의 선택의 권리라고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거의 뭐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혹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을 보면은 태어난 이후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되 크리스천 닥터들이 환자가 찾아와서 낙태를 요구할 때에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없는, 시술을 거부할 수 없는, 과거에는 미국에서 법을 만들 때에는 신앙적인 양심, conscience protection이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항을 꼭 포함을 시켰는데, 의도적으로 다 빼놓고, 네. 그래서 그 하나 예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크리스천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체질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 공화당이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주는 정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켜주는 정당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있습니다. 네. 원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예.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양당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로서 투표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큰 전환기에 와 있는 미국의 앞날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설명해 드릴까요? 예,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 성향,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주고 출발점이 되어줘야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양 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복음주의적인 가치관들을 품고 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로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장로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금 그 큰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 전환기라는 것은 이 기독교를, 종교를 아주 귀찮게 생각하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이념의 정책화입니다.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의 뿌리는 마르크시즘에 근거한 무신론과 유물론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뿌리를 둔, 그래서 그것들이 이 학교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렇게 일원화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로 옮겨져서 지금은 미국에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정책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들의 이념을 하나의 스스로의 종교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산주의가 종교는 마약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래서 종교를 싫어하는 것 같이 그들도 종교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지향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상당히 우리는 관심이 있고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그런 면에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못 해드리지만은,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크리스천의 밸류와 우리 종교, 크리스천이티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종교의 자유와 우리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우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누군가가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만일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붕괴가 된다면은 그것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누군가가 싸우고 지켜내지 않으면은 한 세대 안에 붕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정치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설명을 주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은 상당히 이런 면에서 심각한 전환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국에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 우리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누구와도 자유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자유. 네. 그런 자유마저도 우리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한인 교회들이 이 정치에 관심해서는 안 된다. 네.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유권자로서 투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해야 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공격하고 우리의 종교 자유를 공격한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고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또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또 면면히 따져보고, 또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체제 속에서 투표라는 권리 행사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지켜나가고 또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회적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븐 부장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